하루에 30분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3월 23일 수요일 5시 59분입니다. 네, 이 성주에서 보내는 여기 제가 일요일에 와서 일, 월, 화, 수 이제 네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네,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네, 첫날은 이제 왔을 땐 저녁에 왔기 때문에 좀 일찍 잤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경주에 놀러를 갔죠. 경주에 가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저랑 동갑내기 카페 사장님도 만나고 또 이제 그 저보다 형님이신 그 촬영 감독도 만나고 또 어제는 제가 가야산에 갔어요. 그래서 가야산 그 테마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야산 원래는 가야산에 갈 예정은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세 번째 소설의 밑그림을 이제 정말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좀 약간 제가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정표가 하나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떤 이정표였냐면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이라는 게 커다랗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눈에 자꾸 띄는데 가야산 예전에 뭐 가야 에 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뭐 가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것이 범죄라거나 어떤 뭐 죄가 되지 않는다면 네, 시도해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프랜차이즈로 가려고 하다가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문 곳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멀지도 않고 그래 이때 뭐 오늘 같은 날 한가할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산책도 좀 하고 예쁜 꽃이 있으면 카메라도 있으니까 좀 담아가야겠다 해서 가는 길에 또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 가야산도 식후경인가요? 예, 가야산도 저는 가야산은 고로쇠 네 가다가 저는 이제 장을 주로 하나로 마트에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하나로 마트에 가면 이제 농수산물이 좀 신선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또 농협에서 나름 보증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로 마트가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참별이 예, 이 친구를 참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주 마스코트인데 그 뭐 간 김에 참외도 이렇게 좀 좋은 걸 한 박스 사서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제 참외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외는 여기 뭐 아무 때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외를 안 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고로쇠. 예. 이 수액이죠. 고로쇠 나무에서 나온 그 수액. 이게 어릴 때는 제 아버지가 이제 저도 울산에 살아서 이 고로쇠 물을 먹어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거를 막 면 말로 말통으로 이렇게 이 고로쇠 이 성환기에 어, 이거를 막 집에 해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몸에 여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물론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여기에서밖에 먹지 못하는 것들을 마시고 싶다. 그래서 이 5,500원짜리 고로쇠 1.5리터인가요? 1.5리터를 한 통 사서 이제 가야산으로 운전대를 잡고 쭉 갔었습니다. 가, 가니까 이제 저한테 원래 이제 목적을 여기 책을 사실 코칭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성주의 친한 성님, 성주의 어떻게 보면 성주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 어디 가고 있노? 그래가지고 가야산 갈락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투리가 장착이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산 가면은 저기 카페 슬로우 카페라고 그 사장이 있는데 내 아는 사람이야. 가서 김밥 싸가지고 가서 컵라면 먹으면서 대화하면 재밌을 끼야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차를 또 돌렸어요. 차를 돌려서 엄마 손.
도사 김밥인가요? 엄마 손 김밥이라는데 또 가서 김밥 3줄 사고 파리바게뜨에서 빵도 사고 가가지고 또 다시 가야산으로 가서 아주 재미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산도 좋고 꽃도 좋지만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카페 사장님 이은칠 사장님과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 불황기에 코로나 불황기에 혼자서 이제 직원 없이 카페를 지키고 계셔서 저랑 카페에서 컵라면과 라면을 먹으면서 이 40대 초중반의 그 가장의 어떤 고충 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 깊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책 안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책 읽을게요. 읽을 건데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책 오늘 330페이지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제 이틀이면 다 읽고 3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한 5일의 시간이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전 원고를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나 그 책을 같이 읽을 건데 그 책을 읽기 전까지 한 5일 정도는 저만의 원고를 좀 작성하고 글을 쓰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글만 쓰려고요. 네. 저한테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뭐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미리 방송 휴지를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부터 뭐 종이 없지만 종이 없고 오늘은 읽을 부분이 딱 정해져 놨어요. 오늘 7장 읽을게요. 7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말하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말하라. 요거 7장만 읽고 그냥 끝낼게요. 네, 얼마 안 되거든요. 이 7장이 335페이지부터 359페이지인데 이거 20페이지 읽고서 여러분과 나눔하겠습니다. 이제 독서하겠습니다. 땡.
땡. 예. 자체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359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오늘 네, 주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협상을 할 때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카톡을 보내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직접 만날 수가 없다면 뭐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눈을 보라는 내용이 중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읽은 부분들을 대략 정리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이제 제가 330페이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장의 장에 이제 장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어떤 장에서 장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랩업이라고 하는데, 랩업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장 주로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제한이 여러 개일 때 더 많은 이득이 있다. 그래서 차별성을 이제 정리한 표와 쟁점 현황판은 다수 동등 동시 제한이라는 요리법의 필수 재료들이다. 그래서 다수 동등 동시 제한, 이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네, 입에 붙었네요. 다수 동등 동시 제한을 활용하면 협상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라진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게 해준다. 여러 가지 제안을 동시에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협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 정리가 됐고, 7장은 장 내용 자체가 그 제목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말하라. 쌍방향 소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됐겠죠, 언제는. 그래서 오해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동시간 소통의 힘. 이제 이 번역자가 동시간적 경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다수동등 동시 제한처럼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냥 제 번역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는 동시간적 경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실시간, 비실시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책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입에 잘 맞는 걸로 바꿔서 불러봤어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은 뭐냐, 직접 만나는 거, 그리고 전화 통화, 이제 화상회의 플랫폼, 뭐 줌, 팀즈, 웹엑스, 구글 미트 같은 게 있고요. 비실시간 소통은 이제 이메일. 이메일 번역자가 좀 약간 우리말 외래어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자우편이라고 했는데, 전자우편이란 말을 저희가 실제로 많이 쓰지 않잖아요. 네, 번역자. 네, 죄송해요, 박수철 번역자님. 네, 저는 이제 전자우편이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이메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이메일, 음성 메시지, 뭐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게 되겠죠. 제안서 발송, 이런 것들이 비실시간 소통이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상대방의 피드백과 반응을 즉각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듣고 메시지 틀을 조정하고 반응하고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해야 유리해지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더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제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이제 선빵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오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 비실시간 협상은, 그러니까 투명성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투명성 착각. illusion of transparency라고 하는데, 환상이죠. 내가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착각.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예. 이것도 약간 번역에 있어서 너무 이제 직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투명성 착각이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꿰뚫어보고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사람은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눈각이나 또 이렇게 볼 수 없어도 이렇게 수화 언어로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눈이나 귀나 입을 주신 이유가 없었겠죠. 이걸 잘 쓰라고 이렇게
창조주가 주셨는데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오해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뒤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세 번째, 시간이 절약된다. 그쵸.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거래를 가장 빨리 맺는 방법이다. 저는 여기다 밑줄 껐습니다. 밑줄 쫙쫙 껐는데 이게 이 말이 저한테 많이 꽂혔어요. 협상의 목표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끝내는 것이다. 그쵸? 이메일로 보내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협상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겠죠. 중요한 문제들은. 그래서 세 가지 더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된다. 그래서 직접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눈을 맞출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 사람 만나다 보면 눈빛을 좀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상도에 왔으니까 경상도 언어로 표현하면 느낌이 좀 꼬롬하거든요. 꼬롬하면 느낌이 안 좋아요.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감추는 게 있고 상대방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눈과 눈을 마주대고 사람 눈빛을 보면 그 사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제 눈이 좀 작게 새우젓 눈이라서 제 와이프가 이제 눈 뜬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 아이들도 제 딸들도 저보다 다 눈이 크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눈은 작지만 비록 이렇게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다면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예, 그쵸. 나는 협상에도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때 독창성이 향상되고 교감 또한 증진된다. 네, 사람을 대신 보내지 말고 직접 말하고 당신이 말할 때 상대방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피드백 봐야 되죠. 느낌 봐야 되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안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 저도 많이 했어요. 빨리 견적 보내세요 하면은 막 급하니까 빨리 일 달라고 금방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의 요구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보내겠다고 말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대략 예산 어느 정도 되죠? 저 같은 경우 영상을 하니까 영상이 대략 몇 분짜리죠? 몇 분짜리 몇 개를 해야 되죠? 제가 얼마 동안 작업을 해야 되죠? 몇 명이 투입돼야 되죠? 그걸 알고서 견적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해서 보내면 그 사람 보는 사람은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또 이제 책 내용에 다수 동등 동시죠. 패스했습니다. 네, 제발 작가님 이 페이지 좀 종이 줄일 수 있는데 탄소 중립 시대에 종이 낭비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 계속 써가지고 간결하게 요약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세 개의 선택지에 담긴 세부 내용으로 범위를 좁히다가 마지막으로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제 거의 키워드나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차별성을 다시 강조하는 전형적인 기획의 정석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내용이 길어서 좀 중요한 내용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뒷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과 장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만 봐도 돼요. 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서면으로, 간단한 내용은 말로 제시하라.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제안하거나 뭐 업무에서 느끼는 불만 사항, 뭐 승진 기회 이런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절대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요즘 단톡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단톡 가운데 누가 막 글을 올리면 그걸 이제 서로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방을 뛰쳐나왔는데 문을 쾅 닫고 이제 뭐 그런 게 느껴졌을까요? 네. 문을 쾅 닫고 나온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것처럼 실시간으로 상대방과의 눈과 이렇게 마주하고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카톡으로 특히 요즘 단톡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톡 조심해야 돼. 손가락 조심하자. 이제는 입 조심도 입 조심인데 손가락 조심해야겠다. 손가락으로 몇 마디 남긴 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작가 아들이 스탠포드 다니다 봐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것 같아, 책에서. 뭐 집에 수영장 공사를 했다, 뭐 1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제 나중에는 아들이 스탠포드 다닌다. 근데 인턴십 하는 아들이 이제 이메일로 그 이제 고용주한테 뭐 취직 관련 메시지를 이제 보내니까 엄마가 이제 엄청 혼내는 거죠. 엄마가 항상 뭐라고 말했니? 절대로 절대로 네버 네버 고용주에게 이메일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좀 피곤한 것 같아. 엄마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제 하지만 아들이 스탠포드 다니면은 내버려 두세요. 네.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협상 전문가니까. 네, 좀 부드럽게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들도 속으로 우리 엄마 또 이러네.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작가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매드백 박사님한테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네. 새로운 직책이나 불만스러운 상황을 설명한 이메일을 상사에게 보내지 말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싫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특히 소심한 상사나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평생 보관합니다. 보관했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그걸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라. 여기가 오늘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지금 타지에서 자고 좀 어제 늦게까지 글쓰기 코칭을 했는데, 네, 이제 여기 성주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던 우리 한 작가님이 계세요. 이제 조만간에 책을 내실 건데, 그 작가님 책 코칭을 어제 했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책 몇 권은 쓸 수 있는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책을 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대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1,000원짜리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네. 여러분들 제 주변에 서울대 나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분들이 다 책이 있는 게 아니대요.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책 쓴 사람 훨씬 찾기 힘들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 은근히 많은데 책을 쓴 사람은 사실 손가락에 꼽거든요, 주변에. 그런 거 보면 늘 급한 일에 시달리거든. 뭐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빚 내야 되고, 그런 빚 갚아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로 늘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 급한 일만 몰두하니까 정작 중요한 일,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난 어떤 걸 싫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뭔지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사실 코칭이라는 게 다른 거 없었어요. 이제 작가님 좋아하는 거 10가지 써보세요. 싫어하는 거 10가지 써보세요. 그걸 가지고 책의 재료들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이제 책도 내시고 이제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어요. 하루에 딱 30분만 책 쓰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아침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마련해 보세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면은 어떻게 직장인이 저녁에 책을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피곤하잖아요. 저녁 먹고 그땐 좀 쉼을 가져야 되는 시간인데 가족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남편분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딸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사실은 직장인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이 아니면 독서하거나 책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 잘 읽었고 주요 내용은 사람 만나서 직접 말해야 된다. 네, 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뭐 저는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기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같이 독서하고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네요. 오늘 이게 저도 성주에서 보내는 또 4일째 맞이하는 날인데, 잘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이제 저도 운동하러 가야겠죠. 네, 이 문을 열고서,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네,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이상 감자였습니다.